관심이 너무 너무 네. 거의 뭐 대통령이 뭔가 꼴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째인 날 국민들께 또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임기 내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은 적폐청산을 주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래밭 위에 아무리 집을 짓겠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으로 낡은 것을 일소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폐 세력들이 완강하게 적폐청산에 대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마치 독단과 독선이라거나 또는 정치 보복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의 본질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없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 적폐청산 없이는 사상 누각이 될 뿐일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래야 새살이 돋고 흉터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으로 사공고를 채우고 블랙리스트로 정치 보복을 일삼았던 국정농단의 잔재들을 일소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이 대공 심리전을 빙자해 대민 심리전으로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법의 잣대가 아닌 권력의 잣대로 정의를 판가름했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과 정의를 잣대로 소신 있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 제도적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중심이 돼 각 상임위에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박범계 최고위원께서는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시며 사법 정의를 온몸으로 지켜냈던 분입니다. 또 위원으로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개혁시킬 이 자리에 계신 적임자들과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박따박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국민만 믿고 용기 있게 진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드리고 약속드립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의 그 대강의 활동에 대해서 당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출범 목적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니 저는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지난 9년간 정부를 운영해왔던 세력이 정치보복, 과거사는 반면교사로 상황을 촉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도 촛불혁명이 있기 전까지 적폐를 청산할 세 번의 기회, 4.19 혁명, 80년 서울해공, 그리고 87년 60형제, 이 세 번의 기회를 흘려보내는 동안 적폐 세력이 상황을 적당히 때우고 자신의 과거가 잊혀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목도하여 왔습니다. 저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만든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을 실패하고 얻은 기회, 이번이 적폐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범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적폐의 규모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용서라는 단어부터 들먹이고 있습니다. 용서는 분명히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고백과 참회가 없는 용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해품 관용은 용서를 받은 가해자가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들이 진정한 용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용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조해야 하거나 지루해야 하지 말고 문제를 원리 원칙대로 처리해 갈 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적폐는 청산될 것이고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적폐청산위원회나 민주당,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거두지 않고 지켜보고 체면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폐청산위원회가 느슨해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그 실생활의 편의와 직결되어 있죠. 지금 현재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 내에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왕성히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도와드리고 또 그 활동의 결과를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 그리고 조사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은 또 조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타 소방, 그리고 선거 관리, 공무원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혹은 문화란 이름으로 또는 권력의 힘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던 오래 쌓여온 폐단을 반드시 다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인 혁신이 있겠죠. 아무리 제도와 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상식과 원칙, 정의를 훼손하는 일들을 해왔다면 그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과 제도의 개선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속되어 나갈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문화와 관행의 개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적폐청산 작업은 단기간 내에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끝까지 중단 없이 해나갈 것이고 중간중간 나오는 법안이나 제도개혁안이나 혹은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들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더킹을 봤습니다. 더킹에서 주인공이었던 정우성이 역사에 대해서 일정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부정의와 불공정이 지속적으로 승리해왔던 역사. 그래서 그런 부정의와 불공정의 편에 오히려 서야만 역사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불공정, 부정의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도록, 역사에서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폐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소속으로서 적폐가 청산되는 여러 제도들이 입법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에서는 검찰, 법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간에 끊어낼 수 없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적폐청산위원회도 정말 5년 내내 대통령 임기 동안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청산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은 적폐 대상이기도 하고 지금에 있어서는 적폐 또 수사를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방산비리 너무나 많은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정말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도나도나 사건이라는 유사 수신 행위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번에 우병우와 홍만표의 몰래변론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래 무죄가 났었다가 대법원에 돌아가서 파기되고 그리고 징역 9년이라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이 적폐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계속되는 관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이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리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노력과 감시, 성실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위원회에서 우선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에 있었던 자원외교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막대한 국가부채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잘 알다시피 전 정권의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은폐됐던 부분이 아마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 산업통상자원중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을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은폐되었던 여러 가지 비리가 다시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위원회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산업에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 카르텔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를 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그런 사례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카르텔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적폐청산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난 가을부터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운동설안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 국가의 혁신을 외쳤습니다.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5월 9일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명입니다. 저는 단순히 적폐청산이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현재 있는 대한민국 현재의 위기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의 큰 장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중도에 그만둔 리더십의 위기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 우리가 매일 불안해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보상의 위기도 해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단순한 양극화가 아니고 양극화와 저성장이 착종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세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적폐청산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위기 극복 정권으로 꼭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기재위원회는 경제 관련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려면 혁신 주도의 경제, 혁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시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경제 살리기, 산업 발전, 이 모든 우리의 경제에 관한 담론의 뿌리에는 공정한 시장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오랫동안 누적된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함으로 해서 정말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는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데, 우리 적폐청산위원회가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는 추미애 당대표님의 의지를 담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적어도 우리 당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우리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처 TF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이 가리워질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적 보복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불법을 가려내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기획사정이라는 의혹도 저희들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각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차분히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현안 작업을 차분히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한 뒤에 저희들은 법 제도 개선 그리고 문화적 개선에 매진할 것입니다. 올 정기국회에는 저희들의 능력과 의지와 열의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당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의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 등이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희들이 매진할 것입니다. 단 한 보라도 가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어쩌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활동 방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원인을 제공한 법령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 등의 적폐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 각 부처별 적폐청산 TF의 현안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여러 재판부에 뿌려져 있는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아직 어느 단위도 누구도 종합적으로 점검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 부처별 적폐청산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방안은 상임위 간의 이해의 조정 내지는 궁극적인 대안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조정과 강력한 추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강구하겠습니다. 오는 8월 29일에는 추미애 당대표님을 모시고 방송인 김미아 씨의 사회로 촛불혁명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는 법사위원 4명, 안행위원 3분, 정보위원 2분, 기재위원 1분, 과방위원 1분, 교문위원 1분, 국토위원 1분, 국방위원 1분, 환노위원 1분, 산자중기위원 1분, 총 10개 상임위원회에
내놓으라 하는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상임위의 가장 올 국감의 핫한 이슈가 저희들이 매진해야 될 적폐청산의 과제들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은 다짐만 말씀하셨고 실제 본인들이 온몸을 바쳐서 다뤄야 될 구체적인 과제 현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삼가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현안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받은 면을 하나 지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의 신경미 간사님의 부탁입니다. 지금 방송 공정성의 회복, 이 부분은 저희 적폐청산위원회의 가장 중점적인 과제 중에도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요. 어떤 기자님들이 제가 현안에 관해서 부처와 정보를 교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당장 따끈따끈한 무언가가 저희들 적폐청산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시되지 않는 측면에서 어쩌면 조금 있다가 이 열기가 식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진중하게,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간단 없이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